최근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의사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 수치가 조금 높네요.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자꾸 마르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런 작은 신호들이 당뇨의 시작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0년 가까이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히 50대 이후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건강식품부터 찾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도 사고요. 혈당에 좋다는 차도 마십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먹는 음식은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혈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끊어야 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음식들은 한국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계속 올리고 당뇨약 효과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잡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높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원인은 가까운 식탁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끊기 힘든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면인가요? 흰쌀밥인가요? 아니면 믹스커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 대신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식빵과 커피를 드시고요. 점심에는 냉면이나 칼국수를 드십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밥 안 먹어요. 밥은 혈당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빵과 면이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빵과 면, 떡 같은 음식들은 몸에서 아주 빨리 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설탕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 속으로 단기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작은 컵에 물을 천천히 따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확 부어버리면 넘쳐버리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몸이 대응할 수 있는데 빵과 면은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특히 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라면은 간단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라면은 밀가루와 나트륨, 기름까지 함께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부담이 아주 큰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8살이셨는데요. 이분은 밥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을 면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를 드시고 점심은 국수, 저녁은 라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았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내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면과 빵을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는데 이것까지 못 먹으면 뭘 먹냐고 하셨죠.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횟수를 줄이고 아침 식빵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국수 대신 콩과 채소가 들어간 식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놀라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음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일반 흰빵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통밀빵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은 올라갑니다. 특히 잼이나 크림, 달콤한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결국 얼마나 천천히 혈당을 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몸속 인슐린이 계속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인슐린을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과하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쳐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계속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인슐린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빵과 면, 떡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굶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으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삶은 고구마도 좋고요. 콩도 좋습니다. 귤이나 현미처럼 거친 곡물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께 식사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밥을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고 삶의 일부니까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 3끼 흰쌀밥을 드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밥을 줄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밥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밥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밥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흰쌀밥은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은 몸에서 너무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흰쌀밥을 많이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은 다릅니다. 껍질과 식이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더 느립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처음 한두 달은 많이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흰쌀밥만 먹으면 금방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간식 먹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잡곡밥은 오래 포만감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 후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밥은 배부른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것질도 줄어듭니다. 특히 검은 콩이나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흰쌀밥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르신들께 잡곡밥을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자주 알려드립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게 밥이 됩니다. 물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면 식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현미만 넣지 마시고 검은 콩이나 귀리, 보리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씹는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는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오래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흰쌀 비율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데 혈당에는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음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 거 별로 안 먹어요. 설탕도 많이 안 넣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설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와 간식 속에 숨어있는 당분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십니다. 식사 후에도 한 잔 드시고요. 친구 만나서 또 드시고요. 피곤하면 또 커피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피 자체보다 안에 들어있는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작은 봉지 하나에 설탕이 여러 티스푼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루에 3잔, 4잔씩 마시면 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은 설탕을 한 번에 여러 개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액체 상태의 당분은 몸에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후에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건강에 좋은 줄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나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요. 과자는 설탕뿐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지방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간식들은 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박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6살이셨는데 아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믹스커피를 계속 드셨습니다. 본인은 커피를 마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에도 한 잔 드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도 드셨습니다. 오후에 졸리면 또 드셨고 저녁에도 습관처럼 한 잔 더 드셨습니다. 하루에 5잔 가까이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복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약도 잘 챙겨 드시는데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시는 음료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쓴 커피는 못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달콤한 커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5잔을 마셨다면 먼저 3잔으로 줄여보시고 한 잔씩만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많이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믹스커피가 너무 달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혈당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후 혈당도 이전보다 훨씬 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놀라셨습니다. 커피만 바꿨는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과 시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에 과일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가족들과 앉아서 수박이나 포도를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여름철에는 수박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박이나 포도, 망고, 잘 익은 감 같은 과일은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드시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금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에 조금만 드시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과일만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저녁마다 수박을 반 통 가까이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줄이고 시간만 조절했는데도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고요. 믹스커피 대신 당 없는 커피를 선택하고요. 과일은 조금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당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것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약보다 건강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십니다. 혈당에 좋다는 것, 혈관에 좋다는 것, 면역력에 좋다는 것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루에 7가지, 8가지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식습관을 보면 여전히 믹스커피를 드시고 밤늦게 라면도 드십니다. 빵과 과자도 자주 드시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매일 반복되는 나쁜 식습관을 이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마치 특별한 해결책처럼 생각하십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당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하루 3번 먹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비싼 건강식품보다 매일 먹는 밥과 음료가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요. 물론 건강식품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은 오랜 연구와 검증을 거친 약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약들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처방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사람마다 효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만 보고 무조건 믿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병원 약보다 건강식품에 더 많은 돈을 쓰십니다.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고요. 좋은 잡곡과 단백질을 드시는 게 몸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당이 좋아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은 많이 드시는데 생활 습관이 그대로여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단을 잘 지키는 분들 중에서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밥부터 드십니다. 국에 밥 말아서 급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당뇨 관리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 종류만 중요하지 순서가 정말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변화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부드러운 쿠션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밥이 들어오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물을 붓는 것과 스펀지를 깔아놓고 물을 붓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살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후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밥부터 드셨는데 이제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반찬을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다시 혈당을 재보니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환자분도 정말 놀라셨습니다. 먹는 양은 비슷한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습관이 오래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뇨는 하루 만에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식습관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정말 당뇨가 오는 건가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몸이 아직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정상 범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61살 최미자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고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사 결과를 받고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시력이 나빠지고 신장 문제까지 겪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과 라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늦게 먹던 간식도 끊으셨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물과 보리차를 드셨고 식사 후에는 매일 가볍게 걷기 운동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래된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혈당 수첩에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서 힘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최미자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저는 이미 늦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몸은 계속 더 지치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특히 50살 이후에는 작은 혈당 변화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몸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바꾸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분명 노력하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밥도 끊고 간식도 끊고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생 익숙했던 식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천천히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는 라면과 국수를 줄이는 것만 목표로 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조금 섞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 줄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몸도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엄격하게 시작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다 보면 결국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래 가야 하는 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역할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면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편한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70살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따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찬과 잡곡밥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해서 오늘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봐주고 같이 산책도 권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환자분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몸에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혼자일 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딸이 챙겨주니까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심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다면 같이 잡곡밥을 드셔보십시오. 같이 채소를 먼저 드셔보십시오.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을 오래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자꾸 미루는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있어서 운동 못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당뇨 관리에 꼭 헬스장이나 힘든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식사 후 걷기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딱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 당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남아있던 당을 근육이 조금씩 가져가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가볍게만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이 중요합니다. 밤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셔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오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해보십시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가볍게 팔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하셔도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금 괜찮아지면 병원 가는 걸 미루십니다. 하지만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몸에 큰 증상이 없어도 혈관과 신장은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몇 달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루 혈당만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검사와 신장 검사도 꼭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눈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붓거나 피곤해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병원 검사는 귀찮아도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검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미리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꼭 어렵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라면과 국수, 빵과 떡 같은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밤에 먹는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과 통곡물로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달콤한 음료와 숨어있는 설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믹스커피와 탄산음료, 달콤한 간식은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늘 느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오래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 덜 먹고,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 끊기가 가장 힘드신가요? 라면인가요? 흰쌀밥인가요? 아니면 믹스커피인가요? 여러분 댓글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잘 먹어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 꼭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